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22대 총선에서 원내 제3당 의석을 확보한 조국혁신당 당선인들이 광주 전남을 찾아 지역민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국회에 들어가서 윤석열 정권 심판을 분명히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광주 지역 국회의원 당선인을 만나는 시간, 오늘은 광주 서구을 양부남 당선인을 만나 이야기 나눠봅니다. 깡통 전세를 내주고 전세자금 대출 사기로 300억을 넘게 챙긴 무자격 부동산 업자에게 법원이 징역 5년 6월에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비정규직 등 의료 취약 노동자들을 지원하는 전태일 의료센터의 건립 취지와 노동자 건강권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음악회가 오는 28일 광주 북구 문화센터에서 열립니다. 조국혁신당이 광주 전남을 찾아 감사 인사를 올렸습니다. 호남에서의 돌풍을 발판 삼아 이번 총선에서 12석을 확보했고 원내 제3당으로 올라섰는데요. 조국 대표는 국회가 문을 열면 윤석열 정권 심판을 분명히 할 것이라며 원내 교섭단체 구성을 위해 다른 당에서 사람을 빼오는 꼼수는 쓰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보도에 김영창 기자입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를 포함한 당선인들이 총선이 끝나고 처음으로 광주를 찾아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했습니다. 조국 대표는 광주 시민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민들 지지 덕분에 비례대표 선거에서만큼은 호남에서 일당을 차지했다는 겁니다. 광주를 포함한 호남 지역에서 조국혁신당에 대해서 아주 강력한 지지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의견을 청취하고 또 감사 표시를 하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년은 너무 길다는 구호를 내세웠던 조국혁신당이 윤석열 정권 심판론을 앞세워 총선 결과를 이끈 만큼 국회 개원 이후에도 초심을 잃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과 경고를 분명히 해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저는 그걸 앞으로도 22대 국회에서 분명히 할 것입니다. 그 민심을 받들어서 분명히. 조국혁신당이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하기 위해선 8석이 더 필요합니다. 조국 대표는 교섭단체를 어떤 방식으로든 만들겠지만 이를 위해 인위적으로 다른 당에서 사람을 빼오는 방식은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 개원 이후 광주 전남의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표심에 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재생에너지 산업과 AI 융합 산업을 잘 연계시키는 것, 이것이 광주 전남 지역의 미래 경제 비전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호남권을 다니며 당선 인사를 하고 있는 조국혁신당은 이후에는 신안군 하이도 김대중 전 대통령 생가를 찾았는데 당이 추구하는 가치 중 가장 큰 뿌리가 김대중 정신에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흐린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 늦은 오후부터 약한 빗줄기가 시작된 가운데 지금도 광주와 전남 곳곳에서 약한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광주와 전남에 5mm 안팎의 약한 비가 지나겠는데요. 대기 불안정이 매우 심해서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가 내리겠고요. 광주와 전남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쌀아구박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 점심 무렵부터는 비가 대부분 소강 상태에 들겠지만 순간 풍속 시속 55km에 달하는 강풍이 불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설물 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출근길 기온 어제보다 1~2도가량 높습니다. 반면 한낮 기온은 19도로 낮 기온 어제보다 1~2도가량 낮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22대 국회를 이끌 우리 지역 당선인을 만나보겠습니다. 광주 지역 8명의 당선인 가운데 마지막 순서로 광주 서구을 양부남 당선인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당선 이후에 인사 다니시느라 바쁘시죠? 예, 그렇습니다. 네, 당선 소감부터 전해주시죠. 예, 먼저 저를 지지해 주신 광주 시민과 서구울 주민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네. 서구울 지역은 이제 경선 전에는 출마 후보군이 광주에서 가장 많았고, 예, 그렇습니다. 네, 예. 본선까지 예. 적잖은 전현직 국회의원들을 예. 상대를 하셨는데 당선 어떤 느낌이 좀 더 남다르실 것 같아요. 그렇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 본선 경선 과정에 전현직 5명이 예. 경선했고 또 전략 지역으로 지정되니 많이 하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고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웠는데 그래도 남달리 다른 지역과 달리 제가
당선의 기쁨보다는 큰 책임감을 좀 느끼고 있습니다. 네, 무겁게 책임감을 느끼고 느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는데 예. 선거 운동 기간이나 또 당선 후에도 예. 많은 유권자분들 만나시잖아요. 예. 어떤 말씀 많이 하시던가요? 첫째는 정권 심판, 윤석열 정권에 대한 정권 심판 해달라. 그리고 서민들의 삶을 좀 잘 살게 해달라는 그러한 요구가 있었고, 거기에 못지않게 우리 민주당에 대한 불만, 기대감 하는 것도 많았습니다. 좀 잘해봐라. 대외 투쟁을 좀 세게 해봐라. 네. 예, 그런 요구도 있었습니다. 네. 22대 국회에서 좀 집중하고 싶은 현안 1호 공약으로는 어떤 걸 생각하고 계세요? 제가 불공정한 수사 시스템을 입법적으로 해결하고 싶습니다. 조금 더 부연 설명해 주시자면. 우리가 피의사실이 여과 없이 공표되고 있는데, 피의사실 공표를 엄격히 제한하는 법률을 만들고 싶고, 수사기관이 너무 장기화됨으로써 수사를 받는 사람들 일상생활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 수사기관을 장기화됨을 좀 막고, 또한 압수수색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짐으로써 압수수색을 당한 자는 죄를 지은 자로 이렇게 인식이 되는데, 그런 제한을 거는 그런 수사 시스템을 좀 개선하고 싶고, 또 제가 약속드렸던 공약들이 있습니다. 네. 서구와 남구, 빛가람 혁신도의 접경 지역에 생활권을 갖추는 밀레니엄 시스템을 만들고 싶다는 거. 또 서구의 가장 큰 문제가 교통체증 문제입니다. 이런 교통체증을 해소시켰다. 이런 공약을 좀 실천하려고 합니다. 초선이십니다. 예. 정치력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들 많이 좀 들으셨을 예,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한 걱정은 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초선에 대한 어떤 걱정의 소리가 있으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물론 이걸 극복하는 데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런데 저는 검찰에서 28년을 근무했습니다. 검사는 법을 집행하고 적용하는 겁니다. 입법과 전혀 무관하지 않습니다. 또한 저는 약 3년 동안 지난 대선 때 이재명 대선 후보 법률지원단장으로서, 그다음 민주당 법률위원장으로서 정치 현실에 법을 적용하는 일을 했습니다. 정치와 법을 아우르는 일을 3년 했기 때문에 검사 생활과 이러한 정치와 법을 아우르는 3년의 생활은 제 초선의 한계를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어떤 국회의원이 되고 싶다, 당선을 하게 해준, 한 표를 행사해 주신 유권자분들께 카메라 보고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는 첫째, 소통과 협치를 하는 정치를 하고 싶습니다. 나의 가치와 이념과 노선이 다른다 할지라도 반대를 한 게 아니라 이렇게 민생과 국가와 국민을 위한 길을 하면은 협치하겠다. 또 하나는 품격과 페어플레이하는 정치를 하고 싶습니다. 나의 존재를 드러내기 위해서 절제되지 않은 언어와 행동을 통해 상대방을 공격하고, 그리고 나의 존재를 드러내는 그런 품격 없는 정치가 아니라 절제된 언어와 행동에서는 품격 있는 정치, 그리고 상대방을 비판하면서 어떤 이득을 얻는 것보다는 어떤 나의 정책을 통해서, 페어플레이를 통해서 어떤 정당한 지지를 얻는 그러한 정치를 하고 싶고, 마지막으로 제가 늘 선거 기간 강조했던 서번트 정신, 주민을 섬기며 낮은 자세로 섬기며 경청하는 그런 자세, 그런 정치인이 되고 싶습니다. 네, 정책 실천으로 약속을 지키는 의원이 되겠다라고 네. 저는 들렸습니다. 광주 서구을 양부남 당선인께 앞으로의 포부까지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고금리 고유가 기조가 이어지고 서민 물가도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리면서 지역 경제 위기감도 그만큼 커지고 있습니다. 22대 총선 지역 국회의원 당선인들과 지역의 상공인들이 군공항 이전 등 산적한 지역 현안 해결과 상생 발전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한신구 기자입니다. 22대 총선 광주 전남 당선인들과 지역 정관계, 그리고 상공인들이 처음으로 얼굴을 맞댄 자리. 당선 축하 인사와 함께 광주 전남의 상생 발전을 도모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는데, 군공항과 민간공항 이전, 달빛철도 조기 건설 등 산적한 지역의 현안이 자연스럽게 테이블에 올랐습니다. 특히 특별법 제정에도 이전 대상 지자체의 반대로 난관에 부딪혀 있는 광주 군 민간공항 이전 사업에 당선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강조했습니다. 공공항 이전 문제는 몇 년째 한 발짝도 내딛지 못하고 답보 상태에 있는 현실입니다. 관심과 도움으로 이러한 단계들이 하루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또 고금리와 고물가 장기화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소멸 위기로 내몰리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당선인들의 지역 현안에 대한 관심과 소통, 연대와 협력이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22대 총선 당선인들도 지역 경제의 위기와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면서 총선 기간 제시했던 공약들을 충실히 이행해서 광주 전남 상생과 발전의 토대를 놓겠다고 말했습니다. 민간공항까지 포함돼야겠죠. 근데 그 주제가 광주의 최대 현안이라는 것, 또 궁극적으로는 전남 발전에도 도움이 되는 주제라는 것. 저는 정부와 여당을 설득하고 다수를 가진 여러분이 잘 하시면은 광주와 전남이 더 살기 좋은 곳. 지역 상공인들은 또 산단 입주 제한 업종의 기준 완화와 전라선 고속철도 예타 재검토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차기 국회 차원의 지원도 거듭 요청했습니다. 지난해 말 대유 위니아부터 최근 지역 건설업체의 이딴 법정관리 신청까지 위기로 치닫고 있는 지역 경제에 22대 총선 당선인들의 역할과 책임이 그만큼 더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아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체포 과정에서 테이저건을 맞은 50대 남성이 의식을 잃은 뒤 숨졌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어제 오후 6시쯤 광주 북구 양산동의 한 아파트에서 30대 아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50대 송모 씨를 테이저건으로 쏴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50대 남성은 이후 경찰서로 이송된 뒤 의식을 잃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고 30대 아들도 중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숨진 50대 남성이 평소 심장과 관련된 지병이 있었고 가족들과 사이가 좋지 않았다는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붕괴 참사가 발생한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건설 현장에 광주 서구가 내린 벌점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행정 1부 박상현 부장판사는 현대산업개발 등이 광주 서구를 상대로 제기한 부실 벌점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구는 현대산업개발이 흑마기 공사에 착수하기 전 건물 경사나 균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계측기를 설치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벌점을 부과했습니다. 재판부는 계측기를 늦게 설치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로 인해 부실 공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벌점 처분은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라남도와 목포시가 세계적인 해상풍력 기업인 베스타스 등과 3천억 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전남 해상풍력 산업 활성화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양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덴마크 코펜하겐 항구에서 배로 20분 거리에 위치한 미들그루덴 해상풍력단지. 수십여 개의 풍력 발전기가 쉴 새 없이 전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전남을 해상풍력 메카로 만들기 위해 현지 시찰에 나섰습니다. 세계적인 해상풍력 기업인 베스타스와 해운 물류 기업인 머스크로부터 투자 유치도 이끌어냈습니다. 전라남도와 목포시는 이들 기업들과 목포신항에 해상풍력 터빈 공장을 설립하는 3천억 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목포신항 항만 배후단지 20만 제곱미터를 확보하고 연 최대 150대 생산 가능 공장을 건립해 2027년부터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태평양 지역까지 해상풍력의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는 전쟁 기지가 마련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베스타사 등 덴마크 해상풍력 사절단은 그동안 목포를 비롯한 전남을 여러 차례 방문했었습니다. 보유 항만 시설과 산업화 가능성 등 투자 여건을 면밀하게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So the cooperation between Denmark and Trondheim is as good as ever. We have a very strong cooperation and we have had that for a while. It has some very favorable natural conditions for wind energy, which is why we are here today with our 19 companies. 해상풍력 발전기 핵심 부품인 터빈 공장의 전남 유치는 베어링 등 부품업체와 타워 등 협력업체의 집적화를 통해 전남이 대한민국을 넘어
아시아 태평양 지역 해상풍력 수출 전진기지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광주시의회 인사청문 특별위원회가 어제 노희용 광주문화재단 대표이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시민 문화 향유 확대 방안과 예술인 지원, 예산 확보 등 재단 운영 전반에 대한 정책과 전문성, 자질 등을 검증했습니다. 이에 대해 노 후보자는 광주문화재단을 활기차고 역동적인 조직으로 바꿔 문화시장을 형성하고 최우선 과제인 재정적 독립성 확보를 위해서도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경찰청이 AI를 활용해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희망티움 AI 케어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광주경찰청은 어제 희망티움 AI 케어센터 개소식을 열고 범죄 피해자 보호를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희망티움 AI 케어센터는 범죄 피해자의 신속한 일상 회복을 지원하고 AI 상담 기술을 통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피해자를 보호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등 의료 취약 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한 전태일 의료센터의 건립 취지와 노동자의 건강권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음악회가 오는 28일 오후 4시 광주 북구 문화센터에서 열립니다. 음악회에서는 당진에서 숨진 20대 노동자를 기리는 곡 그 쇳물 쓰지 마라를 작곡한 가수 하림의 공연 등이 펼쳐지고 수익금 전액이 센터 건립위원회에 전달됩니다. 지난해 11월 충북 충주에서 불량수소 충전으로 달리던 시내버스가 멈추는 등 피해가 잇따랐는데요. 수소 생산업체와 자동차 생산업체 갈등이 해결되지 않으면서 반년이 지나도록 피해 보상이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MBC 충북 이승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1월 충주에서 순도가 낮은 불량수소를 주입한 수소 전기 자동차는 70여 대. 불량수소가 주입된 상태고 제가 끌고 다니다가 고장났을 때 또 안전에 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가족들의 안전을 위해서 차량을 운행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달리던 시내버스가 멈춰선 경우도 있었습니다. 주공 아파트를 왔는데 경고등이 뜨고 배터리 표시가 떴어요. 그래가지고 운행을 하는데 두진 아파트쯤 오니까는 차가 서가지고 그래서 견인해가지고 차를 회사로 끌고 갔죠. 당시 가스안전공사와 가스기술공사, 자동차 제조사, 수소충전소 운영업체 등은 원인 규명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반년 가까이 차량 고장에 대한 보상은 진행 중입니다. 견인 비용과 일부 수리비는 합의했지만 수소버스의 핵심 부품인 고전압 배터리는 서로 책임이 없다는 것입니다. 운행 도중 멈춘 시내버스 2대 가운데 한 대의 고전압 배터리가 망가진 데 대해 수소 생산과 충전을 담당한 업체는 불량 수소가 원인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수소 다음에 이제 연료 스택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고압 배터리인데 연료 스택에는 문제가 없는데 고압 배터리가 문제가 있다는 거는 고압 배터리 자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저희 제조사나 뭐 이제 배터리 부품에 문제가 있는 거라고 이제 판단하는 거죠. 수소 전기 버스를 생산한 업체 역시 자신들의 책임이 아니라며 보상할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완전히 방전되는 부분까지는 어쨌든 어쩔 수가 없는데 불량수소 때문에 완전히 방전이 일어나면 그 셀이 못 살아날 수 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차량 하자를 주장하는 거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가스기술공사는 수소 제조업체에 일임했다는 입장이고 관계기관인 충주시는 원인 규명이 나오지 않아 지켜보는 중입니다. 결국 보상을 둘러싼 갈등은 재판으로 이어지고 해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친환경 대중교통이라는 수소 전기버스 확산에도 걸림돌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승준입니다. 충청남도가 서산 천수만 간척지에 국내 최대 규모의 스마트팜 단지를 조성합니다. 국내 대기업들과 손잡고 2년 뒤 스마트팜 집적단지와 융복합단지의 문을 열 계획인데요. 과거 간척지로만 활용됐던 서산 천수만 일대가
새로운 미래 먹거리 중심지로 탈바꿈할 전망입니다. 대전문화방송 김태욱 기자입니다. 40여 년 전 선박을 가라앉혀 서산 방조제 물길을 막아 탄생한 서산 천수만 간척지. 먹거리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101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거대한 농경지가 조성됐지만 쌀 소비량이 줄어들면서 새로운 활용 방안이 요구돼 왔습니다. 충남도가 천수만 일대에 국내 최대 규모 스마트팜, 이른바 충남 글로벌 홀티콤플렉스 사업에 착수했습니다. 천수만 비지구 50만 8,200제곱미터 부지에 추진되는 충남 글로벌 홀티콤플렉스는 오는 2026년 가동을 목표로 생산과 가공, 유통이 한 곳에서 가능한 스마트팜 집적단지와 교육과 연구, 체험과 커뮤니티 기능을 갖춘 융복합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농업이 산업으로서 자리매김하고 또 돈 버는 농업, 그리고 청년들이 찾아오는 농촌을 만들 생각입니다. 이 사업에는 현대건설과 KT 등 대기업이 참여하며 현대건설은 사업 기반과 부지 조성을 맡고 KT 등은 통합관제 플랫폼과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등을 추진하게 됩니다. 우리 생명산업이 경쟁력을 높이고 더 많은 청년농들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관련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첨단 AI 기술들이 적용이 돼야지 좀 더 효율적이고 좀 더 생산적이고 그다음에 성공률을 높일 수 있도록 저희 KT가 꼭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남도는 사업비 3,300억 원을 투입해 올해 4분기에 첫 삽을 뜨고 나머지 자금은 기획재정부 지역활성화 투자펀드와 민간 투자를 유치해 조달할 계획입니다. 또 오는 2026년 본격 가동될 경우 스마트팜 생산물 판매와 콘텐츠 운용 수익 등으로 연간 1,100억 원, 18년 동안 약 2조 원의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MBC 뉴스 김태욱입니다. 한동안 주춤했던 소나무 재선충병이 울산 지역에서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가 많은 예산을 들여 방제 작업을 하고 있지만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울산문화방송 이다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소나무숲 곳곳이 붉게 물들어 말라 죽어 있습니다. 마치 산에 단풍이 든 것 같습니다. 재선충에 감염된 나무들입니다. 현재 소나무 재선충병은 포항과 경주를 중심으로 동해안 지역과 경북 성주와 고령, 경남 밀양을 연결하는 낙동강 주변 지역에서 크게 번지고 있습니다. 울산은 이들 지역과 맞닿아 있습니다. 방제를 하긴 했는데 여기 와보면 아시겠지만 빨갛게 변한 소나무도 있고 하얗게 변한 이제 완전히 고사가 진행되고 있는 소나무도 있는 걸로 봐서 사실 좀 방치된 부분이 많이 있는 거죠. 소나무 재선충병이 대거 발생한 경주와 인접한 울산 지역을 가봤습니다. 재선충병에 걸린 나무를 잘라내고 약품을 뿌려 천막으로 덮어놨습니다. 재선충은 크기 1mm 내외의 실 같은 선충으로 소나무에 서식하는 솔수염 하늘소 몸에 들어가 기생하면서 새로운 나무로 옮겨다니며 번식합니다. 하지만 재선충을 막기 위해 훈증 처리를 한 소나무는 일부일 뿐 감염된 다른 나무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 쓰러져가는 이제 고사목도 있는 걸로 봐서 그러니까 방제 작업이 굉장히 좀 효과가 없는 상황이죠. 다른 곳의 상황도 비슷합니다. 2달 전 산림청장이 방문했던 울주군의 한 방제 현장을 다시 찾았습니다. 지난 3월 방제를 완료했다는 표시가 되어 있지만 인근에는 방제되지 않은 감염목이 곳곳에서 보입니다. 울주군은 재선충병 방제를 위해 자체적으로 70억 원을 추가 투입해 방제 예산 14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예산으로도 확산되는 재선충병을 막기 위해서는 역부족이라고 말합니다. 전체적으로 다 배라는 게 아니라 한정된 예산을 집중해서 피해를 확산을 조금 저감할 수 있도록. 환경단체들은 현재 추진 중인 재선충병 방제 작업이 확산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울산은 올해 하반기 심각한 상황에 처할 거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다은입니다. 전라남도가 올해부터 선제적 대피가 필요한 모든 재난에 대비해 도민에게 긴급 구호 물품을 지원하는 재난 안심 꾸러미 사업을 확대 추진합니다. 전라남도는 그동안 산불과 산사태 위주로 대피용 구호 물품을 제한적으로 지원했는데 최근 기후변화 등의 영향으로 재난이 복잡하고 다양해져 모든 재난으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재난 안심 꾸러미는 치약 칫솔 세트와 물티슈, 컵라면 등 15종으로 구성됐습니다.
윤남식 5.18 공로자회 신임 회장이 취임식을 갖고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윤 회장은 취임식에서 트라우마와 고문 후유증을 겪는 회원들의 권익 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5.18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맡은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윤 회장은 5.18 공로자회 설립준비위원, 5.18 민주화운동 서울기념사업회 후원회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장애인 단체들이 장애인의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광주 장애인 차별철폐연대 등은 광주에서 중증 뇌병변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주간 활동을 지원하는 공간은 찾기 어렵고 성폭력 피해를 입은 장애 여성의 지원 쉼터는 전무한 실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광주시는 특별교통수단 이용을 하루 4회로 제한했는데 어떤 이유로 이런 결정을 했는지 알 수 없다며 교통약자의 자유로운 이동과 접근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최근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시설작물 재배 농업인이 일조량 감소 피해를 입었는데도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사례가 있어 피해율 기준 완화 등 제도를 개선하라고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시설 재배 작물 보험금 지급 기준을 피해율 70% 이상에서 30% 이상으로 완화하고 일조량이 평년 대비 25% 이상 감소하면 재해로 인정하는 기준을 마련하는 등 제도를 개선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흐린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늦은 오후부터 약한 빗줄기가 시작됐는데요. 현재도 광주와 전남 곳곳에 약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광주와 전남에 5mm 안팎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기 불안정이 무척 심해서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동반될 수 있겠고요. 광주와 전남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쌀아구박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점심 무렵부터 비는 모두 그치겠지만 순간풍속 시속 55k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면서 종일 흐린 가운데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광주의 현재 기온 13도 안팎으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1, 2도가량 높은 기온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 19도로 낮 기온 어제보다 1, 2도가량 낮겠습니다. 목포 14도로 출발한 가운데 한낮 기온 16도에 그치겠습니다. 순천의 낮 기온은 20도로 예상되고요. 고흥과 여수에서도 한낮 기온 20도 안팎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m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매우 맑은 날씨를 회복하겠고요. 한낮 기온 25도로 오늘보다 6도가량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